새벽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다. 광주 외곽에 있는 광주 정신병원은 수십 년 전 폐쇄된 이후로 그 존재 자체가 도시 사람들에게 금기처럼 여겨져 왔다. 도시 재개발 계획이 지연되면서 한동안 방치된 그 건물은 이제는 숲의 일부처럼 어두운 나무들 사이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나는 발을 들이고 있었다. 나는 이름을 밝히기 꺼리는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작가였다. 원래는 도시 전설이나 지역 민담을 파고드는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최근 내 채널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광주 정신병원에서 매년 같은 날 새벽 3시에 비명이 들린다는 오래된 소문이 다시 떠올랐다. 누군가에겐 헛소리겠지만 내겐 한 줄기 희망 같았다. 형, 진짜 이 시간에 가는 거 맞아요? 카메라 장비를 짊어진 후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새벽 3시에 울린다잖아, 비명이. 나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끝까지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다. 병원 건물은 멀리서 보면 거대한 블록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수십 년의 시간과 버려진 흔적이 드러났다. 벽은 습기와 곰팡이로 검게 변했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창문 사이로 찬 공기가 스르륵 흘러나오는 것이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우리는 철제 출입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열쇠는 있을 리 없었고 문은 반쯤 열린 채 녹슨 경첩으로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준호는 문을 밀어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형,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안쪽에서 끼익 하는 금속성의 소음이 울렸다. 바람이겠지. 나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밀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소리는 바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안쪽에서 문을 살짝 밀어낸 듯한 그런 소리였다. 병원 내부는 완전히 어두웠지만 헤드랜턴 불빛이 천천히 벽을 스치며 낡은 표식들을 드러냈다. 정신과 병동 1, 격리실, 응급처치실, 오래된 안내판이 이곳이 한때 실제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1층 로비로 들어섰고 그곳엔 오래된 휠체어가 하나 놓여 있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형, 바퀴 자국 있는 거 보이죠? 준호가 떨며 가리킨 바닥에는 먼지 위로 휠체어가 끌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지금 막 생긴 것처럼 신선했다. 나는 카메라를 켜며 속삭였다. 준호야, 이건 찍어야 한다. 우리는 휠체어 자국을 따라 복도 끝으로 향했다. 걸을수록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다. 곰팡이, 습기, 약품 냄새 사이에 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비릿함. 복도 중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철컥하는 큰 금속음이 울렸다. 마치 누군가 문을 세게 닫은 듯한 소리였다. 준호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형! 저쪽에서? 조용히 해.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때 들렸다. 크크. 어딘가에서 낮고 끓어오르는 듯한 신음. 사람이 내는 것 같으면서도 인간의 목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음색. 형, 이거 진짜 사람 소리 맞아요? 모르겠다. 확인은 해봐야지. 나는 핸드카메라를 들고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신음소리는 뒤쪽 병동의 어두운 복도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 입구에는 격리실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형, 돌아가요. 이건 느낌이 이상해.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찍고 나가자. 나는 그렇게 말하며 격리실 복도로 발을 들였다. 그 순간 모든 불빛이 한순간에 확 꺼졌다. 헤드랜턴도, 카메라도,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내 바로 옆에서 속삭였다. 왔구나. 다시 돌아왔네. 나는 숨이 멎었다. 어둠 속에서 들린 속삭임은 분명 바로 내 귓가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형! 형!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불 켜져? 아직 갑자기 다 꺼져서? 그때였다. 딱! 어디선가 스파크가 튀는 소리와 함께 준호의 헤드랜턴 불빛이 다시 깜박거리며 켜졌다. 희미한 빛이 복도를 스치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내 바로 옆 복도벽에 희미하게 검은 손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손가락이 길고 형태가 뒤틀려 있었다. 마치 벽을 타고 올라가려다 멈춘 사람의 흔적 같았다. 형, 이거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건가?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물러났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그 손자국을 찍으려 했다.
그런데 카메라 화면 속에서 손자국들은 실제보다 더 진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다. 어둠 속으로 스르르 스며들듯이. 형, 화면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나는 화면을 고정한 채 중얼거렸다. 착시겠지. 그러나 내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병동 내부의 공기가 다른 세계처럼 변해갔다. 낡은 벽지에서 흘러내린 곰팡이는 마치 사람의 형태처럼 뒤틀려 있었고, 바닥에 오래된 혈흔 자국은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어딘가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같은 방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멈추면 발소리도 멈췄다. 우리가 움직이면 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왔다. 형, 뒤 돌아보지 말아요. 제발. 준호가 거의 울먹이듯 속삭였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 병원복, 목이 한쪽으로 꺾여 있다. 머리는 얼굴을 가릴 정도로 늘어져 있다. 양팔은 너무 길게 늘어진 채 축 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데도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빛이 스치면 사라질 듯한 그림자 같으면서도 너무 선명해서 피할 수 없었다. 형, 도망쳐요. 준호의 속삭임은 이미 울음에 가까웠다. 그 존재는 우리가 보는 걸 깨달은 듯 갑자기 고개를 천천히 아주 비정상적으로 꺾이며 들어올렸다. 쯔득, 쯔득. 목뼈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드러난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다. 눈, 코, 입의 위치가 뒤섞여 있었고, 피부는 찢긴 듯 조각조각. 마치 여러 사람의 얼굴이 잘못 이어 붙여진 듯한 형태였다. 그리고 그 입처럼 보이는 틈이 벌어지더니 우리 또 왔네. 맞다. 아까 어둠 속에서 들린 목소리. 그 주인공이었다. 나는 준호의 팔을 잡고 소리쳤다. 뛰어! 지금! 우리는 복도를 죽어라 달렸다. 뒤에서 질질 끌리는 소리와 비틀린 발걸음이 빠르게 따라왔다. 사람의 속도가 아니었다. 땅을 기어오는 듯한, 벽을 긁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움직임. 격리실 입구로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병원 전체가 울리는 듯한 비명이 터졌다. 아! 귀를 찢는 듯한 절규. 여러 명의 목소리 같은 남녀노소가 뒤엉킨 비명. 그리고 그 소리는 새벽 3시의 비명이었다. 나는 귀를 막고 무릎을 꿇었다. 준호도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비명은 병원 벽을 뒤흔들듯 퍼져나갔다. 마치 이 건물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명 속에 섞인 한 문장이 또렷하게 들렸다. 놓고 가지마. 둘 다 여기 남아. 비명은 갑자기 멈췄다. 숨이 멎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때 내 휴대폰이 스스로 켜지며 화면이 번쩍 빛났다. 카메라 앱이 자동으로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내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어깨와 옆벌굴이 비쳤다. 나는 숨이 멎을 만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뒤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그러나 휴대폰 화면 속 존재는 분명히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새벽 2시 59분. 불길하게 깜빡이는 붉은 비상등 아래에서 나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몰려 있었다. 앞에는 뒤틀린 얼굴의 존재가 천천히 손을 뻗고 있었고, 뒤에서는 기형의 환자들이 틈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준호의 손이 내 팔을 절박하게 붙잡았다. 형, 우리 죽는 거죠? 여기서 끝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기록 준비 완료. 3시 환자 수용 절차 시작. 병원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요동치며 우리의 발빛이 미세하게 울렸다. 그리고 3시가 되었다. 팅, 퉁. 분명 한 번씩 울려야 하는 종소리가 3번, 4번, 5번 끝없이 울렸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복도 끝에 어둠이 흘러들어왔다. 마치 그림자에 빨려드는 것처럼 벽과 천장, 바닥이 검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 존재, 우리를 처음부터 따라오던 얼굴이 뒤틀린 그것이 종소리와 함께 입을 크게 찢으며 웃었다. 드디어 기록의 시간이야. 그가 한 발 다가올 때마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숨이 허파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정도로. 나는 준호를 끌어당겨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뛰어! 어떤 문이든 열리는 문으로 뛰어!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병원 모든 문이 동시에 철컥 하고 잠겼다. 비상구도, 계단도, 병실도. 닫힌 문들 뒤에서는 꼭 누군가가 안쪽에서 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쿵쿵쿵. 조용하고 무겁고 한 사람 몫은 아닌 느낌. 우리를 가두기 위해 안쪽에서 병원 자체가 문을 누르고 있었다. 형, 어떡해? 준호가 흐느꼈다.
나는 그때 한 가지를 떠올렸다. 지하치료실에서 본 사진들, 얼굴이 뒤틀린 희생자들, 그리고 기록에 올라가면 환자가 된다. 준호, 사진! 그 사진 말이야. 나는 그를 흔들었다. 우리가 기록에서 빠져나가야 해. 기록을 없애거나 바꾸거나.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병원 자체가 살아있는 이 공간에서. 그 순간 붉은 비상등 사이로 어딘가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실려 날아왔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는 믿을 수 없게도 우리가 찍힌 바로 그 기록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서 있던 우리는 조금씩 모양이 바뀌기 시작했다. 눈이 흐려지고 입이 찢어지더니 사진 속 우리 얼굴은 서서히 이 병원 환자들의 얼굴과 닮아갔다. 준호는 비명을 질렀다. 형, 우리 바뀌고 있어.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릴 정도로 차가웠다.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병원의 의지가 담긴 기록 그 자체였다. 종이를 찢어야 한다. 본능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종이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종이는 찢어지지 않았다. 마치 금속처럼 단단했다. 그 순간 뒤틀린 얼굴의 존재가 바로 내 곁에 나타나 귓가에 속삭였다. 기록은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는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단 하나의 약점을 발견했다. 기록은 남기기 위해? 나는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쓰여야 할 정보가 있어야겠지. 맞다. 기록은 정확해야 한다. 기록은 틀리면 안 된다. 병원이 우리라고 적어놓은 순간 우리가 죽어버린다면 혹은 변해버린다면 기록이 틀리게 된다. 나는 숨을 몰아쉬고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눈 감지 마. 왜요? 형, 뭘 하려고? 나는 사진 속 우리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아니어야 해. 그 순간 뒤에서 환자들 수십 명이 동시에 소리쳤다. 기록을 지켜라. 그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했다. 부러지는 각오로, 몸이 찢어지는 각오로 사진 위에 내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뜯기 시작했다. 피가 튀었다. 손톱이 부러졌다. 하지만 계속 긁었다. 사진 속 얼굴이 일그러지고 형태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병원이 거대한 비명처럼 흔들렸다. 그 존재가 소리쳤다. 안 돼. 기록은 완전해야 해. 나는 더 강하게 긁었다. 사진 속 얼굴이 완전히 찢겨 나가려는 순간 병원 전체의 조명이 동시에 꺼졌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어둠 속에서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기록 오류 발생. 새하얀 빛이 번쩍하고 터졌다. 그 다음 나는 의식이 끊겼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밖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희미한 안개, 그리고 멀리서 새벽 4시를 알리는 종소리. 나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준호? 준호! 하지만 준호는 없었다. 나는 손을 떨며 주머니를 뒤졌다. 무언가 종이 조각이 만져졌다. 꺼내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것은 사진이었다. 기록 사진. 그러나 사진 속에는 나 혼자만 서 있었다. 사진 하단에는 깨끗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3시 환자 8번째 기록 준호. 회수 완료. 나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섞여 귓가를 스치는 속삭임. 형, 나 여기 있어. 나는 비명을 질렀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 조각의 감촉이 너무도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사진이었다. 하지만 반쯤 타버린 것처럼 검게 그을린 불길한 사진. 사진 속에는 나 혼자 서 있었다. 얼굴은 번져 있었고 형체도 흐릿했다. 그리고 그 옆 준호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는 새까만 공백만 남아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있던 존재가 지워진 것처럼. 나는 숨을 들이켰지만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려 끊어졌다. 준호, 어디 간 거야? 그때였다. 도로 반대편 안개 속에서 스스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 바라보았다. 안개 사이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흰 병원복, 한쪽으로 꺾인 목,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병원 안에서 보았던 그 존재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얼굴이 달랐다. 뒤틀린 그 얼굴 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더 씌워지고 있었다. 형태가 변했다. 모양이 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얼굴은 준호의 얼굴이 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눈이 너무 크고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 준호는 나를 보며 고개를 기묘하게 갸웃했다. 뚝뚝뚝 머리뼈가 틀어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에 울렸다. 그리고 형, 왜 나 버렸어? 나는 숨을 삼켰다. 전신이 굳어버렸다. 준? 호야? 너 맞아? 그 얼굴이 일그러지며 웃었다. 입이 더 찢어져 잇몸이 드러났다.
기록은 완전해야 하잖아. 갑자기 그 존재가 내 발짐승처럼 툭 하고 땅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숨 막히도록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준호, 안 돼!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도망쳤다. 도로를 벗어나 숲으로 파고들었다. 뒤에서는 타닥 타닥 길게 늘어진 손으로 땅을 짚으며 뛰어오는 소리가 미친 듯 울렸다. 형, 형, 왜 나만 남겨두고 갔어? 목소리가 찢겨나가며 계속 따라왔다. 나무 사이로 헤드랜턴도 없이 뛰다 보니 가시와 가지가 얼굴을 마구 긁어댔다. 숨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웠다. 그러다 발목이 무언가에 걸려 휙! 나는 그대로 앞으로 굴러 떨어졌다. 턱! 입안에서 피가 터졌다. 고개를 들자 앞에는 오래된 간판이 반쯤 땅에 묻혀 있었다. 지하기록 보관실 200m.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지하기록실. 병원에서 유일하게 문이 잠기지 않은 곳. 병원 자체가 숨기고 싶어 하던 곳. 그리고 사진이 처음 걸려있던 장소. 거기 뭔가 있어.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뒤에서는 준호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형, 같이 기록되자. 이제는 울먹이는 소리로. 나는 이를 악물고 숲을 빠져나가 지하실 입구를 향해 달렸다. 허름한 콘크리트 계단 아래로 희미한 초록색 응급등이 깜빡거렸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하얀 병원복, 부러진 다리, 피로 젖은 발자국. 이번엔 준호보다 더 오래된, 더 망가진 환자의 형태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위에서는 준호가 내려오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또 다른 환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둘 다 중얼거렸다. 기록, 완전, 불완전, 수정, 환자 입원 절차.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위도 아래도 길이 없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종이 조각이 스스로 펄럭였다. 기록 오류 사진. 사진 가장자리에서 검은 잉크 같은 것이 나오며 글자를 맺혔다. 딱 한 문장. 마지막 기록은 스스로 작성한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다. 병원은 나를 환자로 기록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록을 내가 쓰면? 나는 내 기록의 주인이 된다. 이곳이 만든 환자가 아니라 나는 종이 조각을 움켜쥐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계단 위아래에서 환자들이 동시에 나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나는 종이에다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단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이 병원의 환자가 아니다.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환자들이 동시에 비명인지 울음인지 모를 괴성을 질렀다. 비명은 점점 왜곡되더니 마치 테이프가 끊어지듯 지직 하고 사라져갔다. 준호의 모습도 검은 먹물처럼 흔들리다가 형체가 흐려지고 그의 얼굴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입모양이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형, 미안. 그리고 모든 형체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지하실도 병원도 숲도 모두.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새벽 공기는 조용하고 너무나 차분했다. 손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 위에는 내가 적은 한 줄 아래로 새로운 문장이 자동으로 적혀 있었다. 기록자, 단독 생존자. 나는 숨을 삼키며 종이를 찢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종이가 너무 쉽게 찢어졌다. 바스락. 종이가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다. 나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뒤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부르르 발신자. 준호 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형, 기록. 끝난 줄 알았지?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한마디. 끝난 적 없어. 이어폰 너머에서 어디선가 문 여는 소리, 철제 침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정확히 3초 후 기록 재개. 통화가 끊겼다. 처음부터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심장이, 폐가, 손끝이 진동하듯 느끼게 했다. 무언가가 가까이 와 있다. 주변이 이상하게 어두워졌다. 분명히 날이 밝아가는 시간인데 안개가 피어오르듯 주변을 삼켰다. 그때 도로 끝에서 천천히 무언가 걸어오는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준호가 아니었다. 병원 환자도 아니었다. 이번엔 분명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내 얼굴과 똑같았다. 표정까지, 흉터까지, 오늘 아침 넘어진 상처 자국까지. 완전히 도플갱어였다. 나는 피식하고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만났네. 그리고 가방에서 똑같은 종이 조각을 꺼내들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내 등줄기를 서늘하게 얼렸다. 교체 대기.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도플갱어가 내게 걸어왔다. 내 그림자와 그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도로는 끝나 있었다. 뒤는 절벽이었다. 왜? 나지?
그는 고개를 약간 갸웃하고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살아남았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의 안개가 완전히 들러붙으며 세상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도로는 병원의 복도로 변했고 절벽은 침대가 늘어선 병실로 이어졌다. 그리고 천장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신규 환자 기록 시작. 도플갱어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제 내 기록을 이어줘.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정적. 완벽한 정적. 눈을 떴을 때 나는 깨끗한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차가운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기록 번호 003. 이번 일 오늘 새벽 3시.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팔찌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나는 혈액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준호? 방 한쪽에서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커튼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형 차례야. 내 기록 이어가줘. 병실의 문이 철컥 잠겼다. 기록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기록자가 바뀌었을 뿐이다.